안녕하세요. JTB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뉴욕 맨하탄이고요. 저는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던 아산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산병원 정말 저의 애증의 직장이에요. 한국에서 첫 직장이었고 마지막 직장이었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정말 가고 싶었던 병원이었고, 합격했을 땐 너무 기뻤었던 병원이었고, 근 6년간 나를 먹여 살렸던 병원이고, 지금 내가 미국에서 좋은 병원을 다니게 해준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게 해줬던 그런 아주 감사한 곳인데, 또 그 안에서는 또 너무 힘든 순간도 너무 많았고, 때려치고 싶은 순간 진짜 너무 많았고, 애증의 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맨날 그만둘까 하다가도 또 월급 나오면은 아 그래 참고 다녀야지 또 생각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직장 생활은.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거 여기서 힘든 거 아산병원, 그러니까 한국병원, 아산병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한국병원에서 받아왔던 그 인력 부족, 그리고 간호사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그 업무 시스템, 그걸 벗어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임상 생활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은, 여기 생활 아주 만족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아산병원에 대해서 취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 궁금해 하실까 하는데, 병원은 취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소서를 일단은 쓰는 그 서류 전형이 있고 나서,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면은 1차, 2차 면접이 있어요. 1차 면접 있고 2차 면접 있고, 그리고 신체 검사 이렇게 있는데, 인턴십을 하면 좋은 게 1차 면접이 유예가 돼요. 그래서 저는 1차 면접은 안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차 면접은 간호 그런 케이스를 준 다음에 이런 환자한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할 건지, 그런 근거는 뭔지 그런 거를 여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간호 실습할 때 계속 해오던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복습하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 이제 실무지 면접으로 해서 좀 인성 같은 거를 좀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2차 면접 들어가면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한 4분인가? 그 정도?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앞에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물어봐요. 처음에 그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질문 같은 거,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 좀 물어보시고요. 취미 같은 거 있으면 취미 활동,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었을 때 이런 거 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면접이 끝날 때 그때 간호 팀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희 그룹에 있었었는데, 팀장님이 그럼 이제 면접 끝났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손을 들고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제가 꿈꿔왔던 병원이고, 3학년 때 그런 간호 취업 동아리 활동으로 여기서 간호학과 선배를 만나고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감명 있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꼭 가고 싶어요 라는 눈빛을 반짝반짝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면접이라는 게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비슷하고, 다들 뭐 특별하게 뭐가 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 같은 거 이제 그런 샵에서 받고 가잖아요. 근데 저도 서울대 병원을 처음 면접 봤었을 때, 그때 서울대 면접
봤었을 때는 그때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갔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게 해준 거예요. 머리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그리고 화장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샵에서 한 번 처음 돈 내고 받고, 두 번째는 그 아산병원에서 면접했었을 때는 아산병원이 그 풍납동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근처에 천호동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면접 그 전에 현대백화점 바비브라운 가가지고 메이크업 받았어요. 근데 미리 예약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비브라운 같은 거 예약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 뭐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그리고 예약을 하는 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생분들 메이크업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는 바비브라운 화장품이 워낙에 나랑 좀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화장품이어가지고 거기서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그냥 메이크업은 최대한 그냥 자기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주는 거? 화장을 두껍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드리는 면접 팁은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 생활, 병원 복지랑 그리고 연봉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해드린다면은, 제가 뭐 복지라고 하면은 저는 아산병원 복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산병원 복지 되게 좋고, 연봉도 그렇게 좋죠. 연봉 제가 마지막으로 5년 차 때까지 그 6년 마지막 근무했었을 때 마지막 해 돈 받았던 걸 보니까 이게 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후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줬을 때 연봉이 7,300만 원이었고, 그게 세 전이니까 세후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였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런 상여금 같은 것들도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았고, 뭐 설 상여금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추석 상여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추석 설 상여금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체력 단련비도 돈 나오고, 그리고 12월 달에 아산병원은 12월 보너스가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보너스가 세 전후로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가량 나왔었을까요? 그때 그 마지막 12월 달 보너스가,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게 보너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월급이랑 포함되어져 있는 보너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복지 같은 거는, 이거는 제가 직접 내가 다 누렸던 복지는 진짜 많아요. 아산병원에 되게 많아서. 그 아산병원이 그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었고, 기숙사가 병원에 바로 병원 건물이 있으면 바로 건너편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어떤 친구들은 그 병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싫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병원 출근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숙사 시설도 딱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제가 처음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깨끗했었고, 방은 둘이서 한 방을 썼었는데, 방이 이렇게 침대, 책상,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다 3교대 하니까 룸메이트하고 3교대로 시간이 안 맞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룸메이트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숙사는 30개월을 있을 수 있고, 기숙사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30개월 이전에 기숙사를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기숙사
지하에 그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 기숙사 건물 자체가. 그래서 기숙사 지하에 수영장이랑 헬스장이랑 필라테스 할 수 있고 요가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은 직원들이랑 직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수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일 끝나기 전에 수영 가가지고는 수영하는 거 정말 좋아해서 맨날 그냥 연간으로 그냥 돈 넣어놓고 이용했었었고요. 그렇게 헬스랑 그리고 수영은 그렇게 맨날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렇게 해도 10만원? 11만원? 그때 제가 스포츠센터 어떤 걸 이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11만 4천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제가 적어져 있네요. 근데 제가 무슨 시설을 이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헬스장이랑 그리고 안 가더라도 헬스장이랑 수영장은 무조건 등록해놨고 그 수영장에 그 탕도 있었었어요. 뭐죠? 그런 탕이랑 사우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 그만두는 거를 고민했을 정도로 그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걸 하면은 일했던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막상 우리 병동에서도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고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아까운 복지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필라테스랑 요가랑 뭐 춤추는 거랑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 몇 요일 이렇게 참여하는 거여가지고 그 우리처럼 상교대하고 스케줄이 불규칙한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등록 다 해놓고 그냥 갈 수 있는 날 그냥 갔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요가 프로그램이든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항상 그런 예약제여가지고 빨리 예약을 해야지 그 순번이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마할 수 있는 거 무료고요. 직원분들 그런 안마하는 거 무료고 그리고 병원 안에 직원 노래방 있고 근데 저는 노래방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고 왜냐면 일하는 것도 바쁜데 일하는 거 바쁜데 언제 거기 가가지고 노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영어 수업 그런 영어 수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 수업반 이것도 참여해가지고는 그런 것도 했었었고요. 되게 찾아서 하면은 되게 이것저것 많아요. 그리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미국으로 저희 연수 병원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친절 직원 이런 보너스가 쌓이면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그런 것도 저도 샀었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복지를 누리고 그런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병원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건데 이 병원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친구들이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부 시절 친구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 힘들대요.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직장이 안 힘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다 힘들 거 시스템이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좀 더 힘들더라도 월급을 많이 주고 또 그런 복지를 다 누릴 수 있고 한 병원에서 저는 일하는 게 제 가치관으로는 맞아요. 참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혹시 1년까지 다니시고
1년 차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 그만두고 싶어 하고 그만두는 거, 그때 선택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1년 차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이렇게 많은 환자를 내가 다 이 사람들을 간호한다는 거, 내가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잘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본인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렵게 들어온 병원일 테고 어렵게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 눈치끔 감고 일하는 것도 1년차 때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고, 그만두는 거는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누구든 다 힘든 거거든요. 어디 병원이든 뭐 어떤 일이든 1년차까지는 당연히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도 나랑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결정해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는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 학생 간호사로 실습을 할 때는 간호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근 6년간 일하면서 점심시간도 15분 만에 끝내고 밥도 못 먹고 일할 때도 있었고요. 돈을 받지 못하는 오버타임은 기본이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 한국에서의 간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미국 이민을 고민하면서 언제쯤 이 환경이 나아질까, 희망이 있는 걸까 아주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한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리프레시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해가 지날수록 아주 조금씩 개선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직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이 80%,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42%라는 간호협회의 조사 현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리자, 병원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이러한 환경이 제일 좋은 병원이었기에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더 넓은 세상인 뉴욕으로 와보니 인권이라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모든 문제의 개선은 문제의 인식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편부터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간호사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조금 자극적인 간호사 연봉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권을 지키며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국을 떠났지만 저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조금 더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